요즘 광복회, 이게 뭔가 우리가 광복회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하죠. 무슨 그야말로 광복절 이런 때 아니고는 광복회가 어디에 등장을 한다, 그런 것은 좀 드문 일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광복회가 아주 전면에 나와서 활약을 대단히 하고 있죠. 백선엽 장군 그 안장식을 할 때 이제 보니까 그때 와서 뭐 안 된다 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냥 어떤 시민단체인가 했더니 광복회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광복회가 이제는 길바닥에 나와서 뒹굴고 있구나. 광복회에는 원래 연로한 사람들이 회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그 후손들이 참가하고 있기도 한데 참 채신머리 없이 막 가는구나. 저 광복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흔히 말하는 상놈들은 아니다. 물론 이제 옛날에는 상놈들도 많았죠,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뭐 돌아가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독립운동을 하고 한 이런 우리 선대들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또 그들이 우리 그러니까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꼭 뭐 물론 그 한반도 주민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땅에 있던 군주라든지 행정조직이 일들을 했겠지만, 그러나 근대화되는 그런 시대에 나름대로 어떤 민주주의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을 해보겠다, 그런 일을 한 그런 우리의 선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길거리에서 뒹굴면서 우리가 물에만 밥이라도 한술 집어 던져줄 그런 상대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보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광복회에서 나와서 남의 따지면은 상여 아닙니까? 그 앞길을 막는 그 천한 짓을 했다, 그런 뉴스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를 않았죠. 이 광복회에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회장의 명의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을 바꿔달라, 쫓아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지 해프닝에 그치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광복회를 너무 오냐오냐 하면서 무슨 그 3대 독자처럼 그렇게 챙기고 다독이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해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은 그냥
막 가는구나, 저 천박한 것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할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광복회 회장 명의로 미국에 보냈다 하는 그 편지 전문을 광복회는 자랑스럽게 걸어 놓았습니다. 2020년 7월 14일에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존경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치하의 뜻을 전합니다. 이제 이것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영어로는 뭐 잘 써서 보냈겠죠.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란 듯이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은 칭찬한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존경하는 분에게 치하를 하면은 치하의 뜻을 전할 수는 없겠죠. 치하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문단을 봐서 그 문장별로 혹은 내용별로 이렇게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서 같이 분석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와 후손의 단체 광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주체는 광복회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맨 끝에 그 명의는 광복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보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보내는 행위가 가령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광복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광복회의 범행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광복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 그 단체로서 이렇게 밝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몇몇 대표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했다면 자기들이 광복회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 광복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인간이 아닌 법인, 그런 것인데, 우리는이라고 한다면은 개인들의 모임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광복회에 있는 회원들, 자기들이 광복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그 별다른 의미를 따져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디에 편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국회의원들이 편지를 보낸다면 이럴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광복회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법적인 지위, 법적인 책임, 그것이 크게 달라진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광복회 뒤에 괄호를 열어서 영어로 광복회를 써 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 광자에다가 빛이 다시 돌아오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어가 전혀 달라서 이것도 좀 뜻밖일 겁니다. 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HKI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복회를 어째서 이런 HKI라는 것으로 바꿨을까? 뭐 언제 바꿨을까?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광복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2018년 5월 15일 제45차 정기총회에서 광복회의 영문 명칭을 개칭했다, 고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리티지 오브 코리안 인디펜던스, 뭐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독립 만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독립의 유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 헤리티지 재단이 있어서 이런 것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구글 번역 쪽이 우리가 직역을 하는데 가깝죠. 광복회라는 것이 이 영어 뜻에서 나오지 않고 한국 독립의 유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운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자기네가 이것을 기리고 지켜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국 독립이라고 하는 코리안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것은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3.1운동의 유산은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광복회가 자기네 자신을 한국 독립의 유산, 즉 상해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결국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광복회는 상해 임시정부, 과거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면 그 후신, 현실의 형태, 이게 광복회다. 그렇게 되겠죠. 가령 상해 임시정부가 공룡이었으면 지금 스스로를 한국 독립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광복회는 새가 될 겁니다. 참새, 오리, 뭐 이렇게 말하는 새, 그 새가 되겠죠. 이러니까 상당히 꼬이는 겁니다. 외국에서 영어로 이 명칭을 봤을 때 이 광복회라는 곳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이 처음 건국됐다고 하는 그 상해 임시정부, 그게 이 광복회구나. 한국 독립의 유산이니까. 그러면 광복회는 무엇입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었고 지금 광복회가 정부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정부, 100년 전의 전통을 이어온 그 정부는 광복회가 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또 다른 면에서 광복회는 한국 독립의 유산인데 우리는 광복회입니다. 앞에서 그랬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물어야 하겠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 가운데 김원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김원웅은 광복회고 김원웅은 한국 독립의 유산이다. 이렇게 가겠죠. 이걸 가지고 길게 왈가왈부할 것은 없는데 이들이 지금 영문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 가당치 않다. 우선 상해 임시정부의 그 구성원이었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이 또 따로 그것을 기념한다든지 또 자료를 가지고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쪽하고 이 광복회하고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된다. 즉 그것을 알 수 있죠. 뒤로는 하고 있을지 또 앞으로 이것이 더 격렬해질지 그것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최근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씨를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보물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단지 백선엽 장군을 무슨 송덕비를 세우는 데 가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고 백선엽 장군이 서거하고 나서 사람이 사망한 뒤에 애도 성명을 내는 가운데 넣은 문장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이들은 그것이 칭송문을 따로 발표한 것인지 애도문에 들어간 것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무조건 나와서 악다구니를 쓰는 천박한 자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백선엽 씨 그랬다가 이번에는 그 시자도 떼어버립니다. 백선엽은 일제시 전범국가 일본에 빌붙어서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 민중을 학살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백선엽 장군이 지금 100세, 수명이 100세였죠. 대략 따져봐서 1940년에 20살이었습니다. 1940년에 20살이었고 그리고 1945년까지 사이에 봤을 때 그때 독립군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언제까지 있었는가 따져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때 수많은 독립군과 조선민중을 학살했다. 근데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죠. 아무튼 1940년에 20살이었고 그리고 활약을 할 수 있는 건 5년간이었고 대한민국의 지금 독립군이라고 하는 광복군은 실은 전투하는 군대는 별로 아니었다. 이것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있는 사실입니다. 전투를 했던 것은 아주 이른 시기에 초기에 또 무슨 1919년보다 더 먼저는 전투를 참 많이 했죠. 광복군이라기보다도 이 광복군도 계통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역사 기록에 충실하지 않다. 좀 정리정돈을 해서 다시 써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백선엽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아시아의 하인리히 힘러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선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6.25 사변을 전후해서 이렇게 되겠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백선엽 장군이 이때 만약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민간인이니까 국군은 아니겠죠.
이제 국군 빼고. 그 다음에 북괴가 우리를 침략해온 적군이니까 북괴에게 대항을 하거나 국군에 협조하거나 이런 민간인을 사살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이거 빼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북괴에 대항한 민간인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북괴와 싸워서 북괴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자유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역시 북괴에 대항한 민간인이 될 겁니다. 그들 중에 뭐 군인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광복회가 주장하는 백선엽 장군이 학살했다 하는 민간인은 북괴 쪽 민간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거기에 무슨 주먹밥을 나르고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학살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 또 뭐 실수로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하는 거 꺼내 들지 말고 제대로 우리 그 후대들이 과연 그랬구나. 광복회가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자료를, 증빙 자료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좀 소개를 했는데 백선엽은 아시아의 하인리히 힘러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히 힘러라는 인물이 누구냐? 이제 그는 나치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직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933년 경찰 장관이었습니다. 정치경찰 장관. 경찰의 우두머리였죠. 1934년 비밀경찰이었습니다. 국가 비밀경찰의 장관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게슈타포 장관이었는데 경찰이었던 것이죠. 경찰의 우두머리. 그리고 1936년 독일 전체의 경찰 부문 장관이었습니다. 경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인으로, 전범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이제 그가 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특히 강제 수용소를 운영을 했고 또 유대인 수용소를 운영을 했다. 그런 것인데 지금 광복회에서는 백선엽 장군을 욕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 독재의 도구가 됐던 경찰의 총수, 경찰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본보기가 되고 있는 인물을 불러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이 비대해지고 경찰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래서 독재 경찰국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판에 나치 게시타포 경찰 장관 그 이야기를 광복회가 꺼냈으니까 흥미롭죠. 대한민국도 우리가 결국 이 꼴까지 보게 되지 않겠는가. 독재를 방관하다가는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선엽 장군을 이러한 나치 게슈타포 장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특히 유교 사변을 전후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단지 백선엽 장군만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백선엽 장군은 6.25 사변 때 한미연합군으로서 또 유엔의 그 참전국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을 나치의 그 독재 경찰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미국 정부도 모독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킨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광복회,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권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6.25 사변 전후 학살을 했다 하는 민간인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민간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집합을 본다면 결국 그들은 북괴 쪽의 사람이거나 북괴 쪽에 선 사람이었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복회는 친북괴냐? 이제 다음의 의문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비논리적으로 혼자만의 상상으로 마구 흥분해서 들떠있는 것 같은 글이 바로 이 글입니다. 애도문에 쓴 글을 칭송했다 이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치의 대장이다. 이러더니 백선엽을 영웅이라고 칭송한다면 이것은 하이니 힘러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행위와 진배가 없다. 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하이니 힘러는 얘기도 한 적이 없는데 광복회에서 이거 꺼내 들고는 갑자기 갖다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백인을 학살한 하이니 힘러는, 아니 그가 흑인 아니고 백인만 골라서 죽였습니까? 그 힘러는 반인류 전범이지만 조선인을 학살한 백선엽은 영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백인은 인간이고 조선인은 인간이 아닌 거냐? 느닷없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비난을 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철저히 인종주의에 갇혀있는 인물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백인은 죽이면 안 되고 황인종은 죽여도 된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무슨 피부 색깔 가지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대로 광복회는 그냥 제 생각, 네 생각, 이걸 그냥 마구 있는 대로 내놨다, 이거 써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답니다. 어떻든 지금 이 질서가 있는, 그리고 문명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사령관을 인종주의에 갇힌 인물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비난을 하는 것, 특히 인종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가 되죠. 단체가 인간을 해친 그런 범죄가 됩니다. 광복회는 자기네를 한국 독립의 유산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냥 미스터 붙여서 미스터 한국 독립의 유산, 한국 독립의 유산 씨가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붙여서 미국 정부를 모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동양판 나치 전범 문제, 동양판 나치 전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거 일제가 되겠죠. 일제를 공격하고 책임을 지우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광복회는 논리도 없고 역사도 모르고 바로 이어서 친일 잔재 청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친일 잔재라는 것이 동양판 나치 전범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는 맞지 않죠. 만일 책임을 묻고 싸우려면 일본 제국, 그 일본 제국의 그 자기네 말대로 해서 그 잔재, 여기와 싸워야 하는데 일본하고 싸우기는 겁나니까 그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만만한 게 한국인이다. 아니 그 20세기 초반에 이 땅에 태어나서 힘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만만한 것이죠. 벌써 몇 차례입니까? 걸핏하면 친일 잔재라고 그래갖고 훑고 또 훑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훑고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군인, 그 군인에 대해서 동족을 죽였네, 민간인을 죽였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군 사령관이 한국 국내의 정치 논쟁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그 조문에 그 글을 발표한 건데 애도성명 낸 것이 언제 논쟁에 개입한 것이라는 겁니까? 논쟁이 있지도 않았죠. 이렇게 두서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글을 정신없이 마치 술 취해서 쓴 것 같이 이래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협박까지 합니다. 국제법에는 외교관과 주둔군이 주재국의 내정에 관여하면 추방이 됩니다. 애도문을 쓸 때 앞으로도 그리워하겠다,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쓰면 내정 간섭이다. 아니죠.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이렇게 풀이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광복회 정신 나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국제법에 위반한 행동입니다. 애도문 쓴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입이, 마우스가 자동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 광복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더군다나 반인류 전범 행위를 비호하는 행태는 이것이 분명히 6.25 사변에서 북괴를 막아내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행동에 대해서 칭송을 한 거죠. 굳이 칭송이라고 한다면 미군은 그 전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6.25 때 북괴군하고 싸운 거, 그걸 반인류 전범행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 애도문을 쓴 거는 6.25 때 이 사람이 영웅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복회가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나라 지킨 것이 반인류 전범 행위다. 그러면 광복회는 확실히 친북괴구나. 6.25 때 우리가 완전히 점령이 다 돼서 나라를 뺏겼어야 한다는 것이구나. 6.25 때 북괴군에게 죽은 우리의 선대, 그들을
지키려고, 이 땅을 지키려고 한 것이 지금 와서 이 광복회에게 이렇게 욕먹을 짓이구나. 이 광복회, 대한민국에 둬서는 안 되는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광복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그 시기별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주워 섬기고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기별로 재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하십시오. 광복회는 시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광복회라 그러면서 상위 임시정부에서 또 광복군이 언제 활동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광복군이 뭐 했습니까? 초모 작업이 거의 다 아니었습니까? 초기 광복군은 중국의 지원을 못 받고 있었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진용을 갖춘 광복군은 초모 작업밖에 하지 않았죠. 그걸 알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싸움은 언제 했느냐? 물론 공산당 잡는데 싸움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연맹군 쪽,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울 때는 광복군이 중경 가서 따라다니면서 아주 소규모 싸움은 중국에서 누가 패권을 잡느냐 하는 싸움이 있었죠. 나중에 장개석하고 그 공산당 쪽하고, 그래서 공산당하고 싸운 그 공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크지 않았죠.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서 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광복회장, 한국사 공부를 좀 하셔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단락입니다. 이거는 참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소개를 합니다. 문장이 이렇습니다. 또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믿기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고 다시 헌법을 찾아봤습니다. 건국 헌법도 찾아보고 현행 헌법도 찾아봤습니다. 지금 한 이야기, 광복회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대목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헌법은 아니고 헌법 밖에 붙어있는 헌법 전문이나 개정 서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현행 헌법, 이것은 이제 개정 서문입니다. 지금 전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현행 헌법 전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개정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개정문에 붙이는 글이다, 그런 것이죠. 1948년 건국헌법의 그 전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문장이 끝이 납니다. 이거 제정문이고 이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앞에 전문 자리에 쭉 있어온 여러 우리 그 각 개정 헌법마다 앞에 붙어 있던 것은 개정문, 서문, 이것이 제대로 된 명칭입니다. 어떻든 이 모든 것을 다 뒤져봐도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임시정부의 법통이다 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든 이 글을 광복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한미 양국의 우호에 치명적인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소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면은 파면시키는 것을 뜻하죠. 결국 여기에 있는 미군 사령관을 파면하고 본국으로 소환해라. 가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말미에 2020년 7월 14일 광복회 회장 김원웅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봤으면 꼼꼼히 봐준 것이죠. 글 같지도 않은 것을. 어떻든 이번 이게 무엇이냐. 광복회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교체하라 하고 상대방 정부인 미국 정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건이다. 문서로 요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복회가 이런 요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한미연합군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소관 사무입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이죠. 한미연합군 사령부, 이것을 영어로 ROK-USCFC라고 하는데 이것이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로 설치를 한 것이고 즉 그 성격은 군사지휘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를 합니다. 현재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고 이들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양쪽 각각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류는 다국적 합동사령부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설치됐는가? 이제 이와 관련 있는 것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 그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한미군의 지위도 정하게 되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 그리고 그 영토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대한민국이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의 정부만 일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회가 여기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죠. 광복회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광복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광복회 정관을 게시하면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개정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인가한 정관. 그러면 또 이게 정부의 기관인가? 슬쩍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또 법률이 몇 개나 개입이 돼 있고 그럼 이것은 거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것이구나.
법적으로 그만한 권한이 있는 그런 지위를 지닌 곳이구나. 거기서 사령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를 한국 독립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의 후신이다. 헤리티지 오브 코리안 인디펜던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광복회는 자기네들이 무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광복회가 뭐지? 김원웅을 비롯한 그 광복회 회원들, 자기들이 이 한국 독립의 유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룹이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부인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광복회가 한 짓은 정부 노릇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대한민국 국익을 해쳤습니다. 또 정부 노릇을 하는 것은, 정부를 사칭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을 보면 이 광복회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이런 단체는 해산을 해야 한다. 해체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은 결국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정부에서 파견을 한 그 사령관을 인종차별주의자다. 한국에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주장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광복회는 미국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다고 할 때는 여기에 적용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11조에서 외국에 대한 사전, 그 사사로운 전쟁 이렇게 되는데 이 사전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사사로이 전투를 하는 행위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조문이 적용이 된다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또는 음모의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그러면 광복회를 대표하는 우리가 광복회다라고 했던 그 회원들, 이번에 이 미국 그 사령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던 즉 그들을 이 형법 제111조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그것도 또 괜찮겠습니다. 이번 광복회의 죄책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백선엽 장군을 칭송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철저한 인종주의자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을 애도한 것은 내정 간섭적인 행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소환해라. 잘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것도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7월 15일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그 안장식이 있던 대전 현충원에서 이 광복회에서 안장 반대 집회를 벌였다. 그 다음에 이 운구 차량이 들어오니까 도로로 뛰어들었다. 이거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짓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광복회라고 하는 것은 광복회 정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한미연합 사령관을 잘라라, 이런 요구를 하는 사무, 그리고 보훈처에서 결정을 해서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식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방해하는 시위를 하고 운구 차량이 들어오는 길을 가로막고 뛰어드는 이런 사업을 한 광복회. 이게 광복회의 사업인가? 그것을 따져보아야 하겠죠. 현재 광복회 정관 제4조에서 광복회가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이번에 광복회가 운구 행렬을 가로막은 것은 이 사업이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들은 이 사업이 아닙니다.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 승화를 위한 사업.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백선엽 장군은 순국선열, 그 비슷한 순국선열의 반열에 들어가죠. 그 받들어야 할 대상을 욕보였다. 이거는 광복회의 사업이 아닌 게 아니고 금지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사적 발굴 보전 사업. 그게 어디 안장 반대 집회, 미국 한미연합 사령관 잘라라 하는 편지, 그게 이 사업입니까? 독립운동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배포, 회관 임대 사업, 그거 돈벌이 사업이죠. 회원의 권익 신장,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거 2017년 9월 19일에 넣었다고 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 그런데 이번에 이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작게 세 가지, 이것은 광복회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반대되는 행위고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관을 위반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 이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여기는 우리 전체 국민을 배반했다. 북계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6.25 때 북계 편이 아닌 사람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니까 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 이런 광복회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해산 사유를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단체 법률이라는 것이 이걸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회는 이 법률의 규율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용을 굳이 따질 것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법률은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북계법이 아니죠. 광복회는 대한민국 법률에 복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광복회는 대한민국을 유일한 조국으로 인정하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광복회는 대한민국과 북계 집단 가운데 양자택일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개인인 국민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논의도 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인 단체는 그런 권능이, 그런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 편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북계가 싸우면 예외 없이 북계가 나쁘고 대한민국이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어도 광복회는 북괴가 나쁘고 대한민국이 옳다는 답을 기계적으로 내고 거기에 따라야 하는 그런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인 것이죠. 주제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가 광복회가 어린아이였던 줄 알았던 모양이죠. 자연인, 사고의 생각과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는 피가 흐르는 인간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광복회는 서류사항의 인격, 법인격체에 불과합니다. 서류 찢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제넘게 설치면서 조국을 배반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 단체법에 보면 제28조에서 해산 사유를 규정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총회가 해산 결의하면 해산한다. 이 두 가지를 규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광복회 정관 제35조에서 해산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총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해산 결의를 함으로써 해산한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이 광복회 정관에 위배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 해산한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중대한 과실, 중과실일 때도 해산한다 하는 겁니다. 고의일 때는 당연히 해산하는 것이죠. 이번에 광복회가 정관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고의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광복회 정관 제35조 제2호의 사유가 충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광복회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건국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단체, 이거는 그 빛을 잃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고이고이 보살피고 받들어서 키웠더니 버르장머리를 그르쳤고 이제는 도저히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그 부패하고 썩은 그런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복회는 이제 이익단체화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관을 대충 보면서 또 최근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자기들이 특권 계급인 것처럼 이렇게 특권 계급을 창설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가 광복회라니, 우리가 한국 독립의 유산이라니 가당치도 않죠. 광복회는 헌법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해서 정권의 홍위병이 됐습니다. 지금 하는 짓들 중에 그런 게 많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단체가 정권의 홍위병이 돼서 특권 계급으로서 이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은 광복회는 반헌법 집단이고 광복회는 반민주주의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2020년 현재 광복회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배반한 적폐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해야 합니다. 광복회 정관 제35조 제1호에 따라 광복회 스스로 해산하라. 이것은 법인의 자살을 권유하는 겁니다. 둘째, 광복회 정관 제35조 제2호에 따라 해산하라.
이것은 법을 위반을 하고 정관을 위반을 한 책임에 따라서 그대로 해산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문재인 씨에게 요구합니다. 광복회의 설립 등기를 말소하라.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소한 것들,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광복회는 해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